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장혜원, 박성재 연구원의 미국 물리교육의 역사적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게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와, 거의 16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미국 물리교육이 어떻게 사회나 기술 변화에 따라서 변해왔는지 그 중요한 전환점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연구가 특히 그 홀이라는 학자의 패러다임 변화 프레임워크를 썼잖아요. 아, 네네, PCF요? 네, 그걸로 이제 세 번의 큰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바뀐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의 어떤 한계나 뭐랄까 국가적인 위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 아, 주도권의 변화. 네, 물리학자, 교육학자, 나중에는 물리교육 연구자들까지 역할 변화를 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전환기, 186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남북전쟁 직후인데, 네, 그때 이제 몰일법이 제정되면서 대학들이 많이 생기고 또 MIT나 하버드 같은 데서 실험실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 실험실 기반 교육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교양 과목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대학이랑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되게 중시하는 좀 체계적인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주도했나요? 단연 대학의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빈위원회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사실상 고등학교 물리교육 내용을 대학 입학 기준에 맞추려는 거였어요. 아,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좌우했군요. 네, 그런 구조였죠. 학문으로서의 물리학 기틀을 다진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엄격한 실험 중심, 대학 중심 교육이 계속 순탄하게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딱 지적하셨네요. 1900년대 초반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학생들 실생활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판이 막 나온 거죠. 아, 현실과 괴리가 좀 있었군요. 네, 그때 이제 교육학자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른바 새로운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운동이요? 네, 학생들 흥미나 경험, 실용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법이라던가 아,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 과학 분야를 묶어서 배우는 일반 과학, 과목 같은 것도 이때 등장했고요. 교육 대상도 좀 달라졌겠어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소수 엘리트 중심이었다면 이때는 일반 대중으로 좀 넓어졌죠. 그리고 1930년에는 미국 물리교사 협회, AAPT가 만들어져서 현장 교사들 의견도 중요해졌고요. 와, 그럼 무게중심이 대학에서 학교 현장으로 또 이론에서 약간 실용적으로 옮겨간 느낌인데요. 그렇죠. 물리학자들은 이걸 좀 반겼나요?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 쉬워진다, 학문적 깊이가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컸죠. 아, 또 그런 문제가 네.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쉽게 제공하려는 교육학자들이랑 그래도 학문적 수준은 지켜야 한다는 물리학자들 사이에 좀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군요. 교육 목표를 두고 줄다리기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또 스푸트니크 쇼크. 이때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1948년 이후 세 번째 전환기인데요. 냉전 시대가 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네, 과학 기술 경쟁. 네. 그러면서 다시 물리학자들이 교육개혁에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PSSC 프로젝트. 아, PSSC 들어봤어요. 물리과학학습위원회. 네. 1956년에 시작됐는데 이건 다시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물리학의 핵심 개념이랑 탐구 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자. 이런 학문 중심의 아주 엄격한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다시 약간 학문적 엄밀성 쪽으로 방향을 튼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죠. 뭔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PSSC 같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학생들이 실제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아, 정말요? 그렇게 공들였는데도.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물리교육 연구, PER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물리교육 연구 PER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할까? 이걸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아하. 학생들이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의 설명이 효과적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휴이세 개념 물리라던가 마주로 교수의 동료 교수법,
또 컴퓨터를 활용한 PHET, 시뮬레이션 같은 혁신적인 교수법이나 자료들이 다 이 시기에 개발된 거예요. 네네. 주도권이 이제 물리학자에서 물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즉 PEA 연구자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나타난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흐름인데요. 처음엔 물리학자, 그다음엔 교육학자, 다시 물리학자, 이제는 교육 효과 자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점점 더 정교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또 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 NGSS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물리 듣는 학생들 수도 꽤 늘어났다고 해요.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럼 이 160년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볼 때 이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뭐 물리학자 주도였다가 교육학자 주도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 반복이 아니다. 네. 오히려 각 시대의 어떤 사회적 요구, 또 기존 교육의 한계점,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물리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나중엔 물리교육 연구자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육 방식 자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전문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교육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진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 사회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전이요. 이게 앞으로 물리교육 혹은 여러분 각자의 분야 교육을 또 어떤 방향으로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